네, 그럼 숫자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이번에는 저희 문자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자형 한번 볼게요. 자, 문자열이라고도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문자열이라는 거는 문자와 단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입니다. 자, 파이썬의 문자열은 이 유니코드 문자를 나타내는 바이트 배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단일 문자는 길이가 1인 문자열이고요. 숫자도 따옴표 안에 있으면 문자열로 표현이 된다. 그 숫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여진 요 문자열 리터럴, 요게 이제 가장 이제 문자열이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따옴표로 묶여 있는 요 문자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3개 연달아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묶는 방법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간단한 문자열 만들어 보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큰 따옴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원하는 문자열 바깥에 이제 큰 따옴표로 묶을 수가 있고 또 작은 따옴표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를 동시에 연달아서 넣고 이 안에 문자를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3개 다 동일하게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파이썬에서 이 앞에 2개를 많이 써요.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로 묶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문자열 내부에 저희가 이제 문자열을 표현하는데 혹시 따옴표 자체를 문자열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로 문자를 표현하든지 자,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로 해당 문자를 표기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저희가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넣으면요. 이 단순 문자열이 반복되는 걸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바깥에 이제 큰 따옴표가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안녕이라는 단어에 또 큰 따옴표를 저희가 넣어서 원래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안녕이라는 부분에 따옴표가 붙고 안녕하세요가 전체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 인터프리터는 자, 여기 요 공백이 있는 요 앞에 연달아서 나오는 요 두 따옴표 사이에 문자를 하나로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 안녕이란 단어는 아예 인식을 못하고요. 요 또 따옴표 사이에 있는 하세요라는 단어를 또 하나의 독립적인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작은 따옴표로 바깥에는 묶고 그 안에를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안녕 하세요 해서 안녕만 땡땡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작은 따옴표로 묶고 큰 따옴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요 예제였고요. 그게 싫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역슬래시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원화 표시 있었죠. 원화 표시하고 저희가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면은 그 부분은 그대로 따옴표가 프린트할 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슬래시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원화 표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다.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에도 숫자형과 비슷하게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열들 사이의 연산이에요. 문자와 숫자 사이가 아니고요. 자,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문자열 연산에도 이제 숫자를 통해서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숫자를 통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더하기라는 거는 저희가 이 여러 가지 문자열을 저희가 넣어놓고 더하기를 쓰면은 이 문자열을 저희가 합치는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자열 더하기 땡땡땡 계속 문자열을 하면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더하기 숫자형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되고 단지 문자열 곱하기 숫자형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해당 문자열을 몇 번 반복할지 그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요 말이고요. 네, 앞뒤로 이제 바꿀 수는 있죠. 반복 횟수를 앞에 넣고 문자열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코드로 한번 볼게요. 자, A는 안녕이라는 문자열, B는 하세요라는 문자열, C는 느낌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A랑 B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 하세요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까지 하면요. 안녕하세요인데 따옴표까지 붙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열을 그냥 계속 이어서 붙여서 그냥 해주는 역할을 한다, 더하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뒤에 A 플러스 1, A 더하기 1 갑자기 숫자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열의 이 인티저 타입을 저희가 컨캣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오류가 타입 에러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가 안녕이라는 단어라고 하면요, a 곱하기 3 혹은 3 곱하기 a를 하면 해당 문자열이 그냥 반복되는 거를 저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안녕, 안녕, 안녕 3번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연산에도 이런 숫자형과 비슷하게 플러스 혹은 곱하기 연산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똑같이 더하기나 곱하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복합, 대입, 연산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의미는 더한 결과를 왼쪽의 문자열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는 ABC, 그다음에 A에는 근데 복합, 대입, 연산자죠. 더하기 이퀄 D를 하면요, A에는 원래 이건 의미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A에는 자 A 더하기 자 보면은 D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지금 ABC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진 결과가 A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A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FGHI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해줘서 A라는 문자열을 최종적으로 찍어보면은 ABC, 여기 사실 지금 공백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공백 D, 공백 FGHI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합대입 연산이 문자열, 더하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문자열 연산에서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도 반복이잖아요. 이것도 반복이 된 결과를 이 B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변수에 넣어준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ABC가 3번 반복된 결과를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앞에서 그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이 문자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를 했으면 복합대입 연산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선택 연산이 있어요. 이거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부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열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문자형인데, 하나 이상이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문자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의 단어는 아니라는 단어, 0이라는 단어, 이런 각각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인덱스에 매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각각의 A라는 지금 변수에 들어있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하나의 문자 단위로 보면 안녕하세요 각각의 단어로 저희가 표현이 되고요. 각각의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 이 각각의 단어에 매핑이 되는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그런데 이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가 1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0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인덱스가 늘어나겠죠. 이 연속된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사실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덱스를 보면은 0에서부터 4까지 있어요. 0에서부터 4까지 있는 이유는 뭐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점이 1이 아니고 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를 통한 접근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A라는 문자열에 지금 요 대괄호를 하고 0이라는 걸 하면요, 아니라는 문자만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혹은 요 문자를 의미하는 요 땡땡하고 리터럴 자체에다가 저희가 인덱스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해당 문자만 하나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인덱스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이 문자열의 각각 하나의 단어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요 슬라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인덱스가 양수뿐만 아니고 음수도 가능해요. 여기서부터가 좀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데, 안녕하세요라는 요 단어가 이렇게 인덱싱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바로 앞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부터 인덱싱도 가능해요. 뒤에서부터 할 때는 맨 뒤에 숫자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덱싱을. 그래서 안녕하세요에서 가장 마지막 문자가 뭡니까? 요잖아요. 요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음수로 인덱싱을 가능하는데, 음수라는 건 뒤로부터 인덱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0부터 마이너스 0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저희가 정수 안에. 정수는 마이너스부터 0, 그 다음에 0 이상인 1부터 또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아니라는 단어는 -5라는 인덱스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또 거꾸로 보면 -5에서 하나를 더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인덱스는 사실은 쭉 이어진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1씩 계속 진행되는 건 맞아요. 근데 처음 이거는 마지막 인덱스가 가장 마지막 단어의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 마지막 저희가 처음 시작한 단어가 가장 마이너스로 큰 인덱스 값을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뒤에서부터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요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아니라는 단어를 갖고 오려고 할 때 A하고 저희가 이 괄호하고 0이라는 요 기법을 통해서 해당 단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 A라고 하고 -5라는 인덱스 값을 넣음으로써 아니라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요 인덱싱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왜 제가 알려드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주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문자 한 개에 대해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분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문자열의 범위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자, 문자 안녕하세요 중에 안녕이라는 말이 들어있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문자열을 제가 서브 문자열을, 하위 문자열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필요하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자열에 두 번째 문자부터 다섯 번째 문자까지 선택해서 갖고 와봐라.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방법, 그걸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고요. 방법은 대괄호 이런 거 있죠. 수학에서 쓰는 이 대괄호, 이거랑 콜론이죠. 콜론을 통해서 저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 대괄호랑 콜론을 쓰는데, 이 콜론의 앞에는 시작하는 문자의 인덱스, 아까 인덱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가 처음 인덱스가 아니라는 글자는 0, 쭉 해서 요라는 마지막 글자는 길이가 5지만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4라는 인덱스 갖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덱스, 처음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문자의 시작 인덱스랑 끝 문자의 인덱스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데, 끝 문자의 플러스 1을 합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저희가 1:4라고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게 인덱스 값이잖아요. 1이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뭐예요? 0이라는 값이죠. 자, 그 다음에 4라는 인덱스를 보면은 요라는 값이에요. 요라는 값.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슬라이싱 하는 방법은 이 부분 문자 끝에 인덱스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라고 하면 4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요 4라는 건 사실상 3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요 부분 문자의 끝 인덱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덱스 3을 갖는 문자까지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인덱스 3이 해당하는 게 뭡니까? 요거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 A하고 저희가 대괄호하고 1:콜론 4라고 하면은 0, 하, 세, 요 세 가지 글자를 갖고 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 슬라이싱 방법을 요 예제만 사실 이해를 하시면 또 이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슬라이싱 할 때는 첫 번째 인덱스 넣는 거는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시작하는 문자열의 인덱스를 그냥 넣고요. 문자 해당하는 인덱스를, 그 다음에 저희가 뒤에 넣어줘야 되는 숫자는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문자열 플러스 그 문자열의 인덱스 플러스 1을 그냥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다고 했고요. 부분 문자의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부분 문자 부분 끝 문자 인덱스 플러스 1을 해준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슬라이싱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자, 숫자를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괄호를 하고 1:콜론 뒤에 문자가 없어요. 뒤에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혹은 콜론 3. 이러면 앞에 시작하는 문자의 인덱스가 또 없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뒤에 값을 생략한다고 하면은 가장 그냥 최대 위치, 마지막 글자까지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값을 생략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의미로 앞에 값을 생략한다고 하면은 가장 최소 위치, 첫 번째 글자부터 그냥 갖고 오겠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똑같은 지금 보고 있는 예제고요.
여기에서 지금 요건 대문자인데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1 땡땡 그 다음에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0이라는 숫자 이 단어부터 끝에 요까지를 그냥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뒤에 숫자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희가 보면은 영하세요라는 단어를 갖고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앞에 안녕하라고 하고 요 앞에 보면은 요 시작은 없는데 끝 서브 인덱스에 대한 값만 3으로 지금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세 번째 인덱스 3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두 번째 인덱스 2번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2번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안녕하까지만 갖고 오는 거다. 안녕하까지만 갖고 오는 예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슬라이싱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거는 슬라이싱에서 인덱싱과 같이 음수 인덱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수 인덱스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처음 인덱스가 여기 들어갔죠. 시작하는 지점의 인덱스가 그냥 이거는 포지티브한 인덱스, 양수 인덱스가 들어가고 뒤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요. 아까 요 표에서 보면 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인덱스가 보면은 요거 있어요.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이 뭐였습니까? 요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이 3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하나 더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요 a하고 1 땡땡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2에 해당하는 3까지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요거보다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저희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을 해야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쓰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1에 해당하는, 포지티브 1에 해당하는 거는 0이라는 단어고,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거는 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0과 하가 지금 갖고 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이제 뒷 인덱스는 원하는 끝 문자의 인덱스보다 하나 커야 된다는 이런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시작 인덱스가 만약에 마이너스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지금 첫 번째 단어를 뜻하는 거고,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네 번째 단어인 새를 뜻하는데, 여기서도 이것보다 앞에 있는 것까지만 갖고 온다고 했죠. 그래서 안녕하라는 단어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만 사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갖고 계시면 어떤 슬라이싱 방법이든 다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고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요. 이것도 결국 이제 음수를 사용하는 슬라이싱에서도 앞이나 뒤 숫자 하나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의미는 똑같아요. 만약에 앞에가 뒤에가 생략됐다. 그러면 최대 위치 마지막 글자까지 갖고 오겠고, 만약에 뒤가 생략될 경우, 그 다음에 앞이 생략된 앞에 있는 값이 생략될 경우에는 가장 최소 위치 첫 번째부터 갖고 오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 앞에 정수형 인덱스로 저희가 표현한 거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 땡땡하고 뒤에 숫자가 없으면 마이너스 4가 뭔가요? 요 0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0에서부터 끝까지 다 갖고 오겠다. 영하세요 쭉 갖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땡땡하고 마이너스 1 하면요. 마이너스 1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 글자 바로 앞까지만 갖고 오겠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안녕하세까지만 갖고 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싱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숫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대괄호하고 땡땡 콜론만 찍어준다고 했을 때 이건 뭘 의미하냐? 전체 문자열을 슬라이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자열의 슬라이싱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봤고,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봤고, 이제 문자열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함수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코드블록 같은 게 있어갖고요. 이거를 불러다 쓰면은 그 일을 그냥 해주는 결과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관련해서 예를 들어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길이를 저희가 뜻하는 건데요. 길이라고 하면은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의 개수입니다. 이거를 리턴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len하고
괄호 열고 닫고 안녕하세요라는 요 문자열 혹은 요 문자열을 갖고 있는 변수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5라는 숫자가 리턴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5냐? 안녕하세요의 이 각각의 단어가 총 5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예제를 넣어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강원대학교 화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중간에 공백까지 포함이 되어 한 칸 띈 거, 스페이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의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요거 역/t, 역/n 요거는 탭만큼 띈다는 거고 요거는 한 줄을 띈다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돼갖고 길이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덱스 에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의 약자인데, 저희가 만약에 문자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문자 하나를 갖고 오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문자 열이 그 인덱스 값이 0에서부터 4라는 값을 갖는다고 했죠, 앞에서. 근데 만약에 인덱스 값에다가 저희가 5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라는 값은 여기 없어요. 5라는 값은 없는데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요. 예. 지금 보면은 인덱스 에러라는 게 지금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열에 대해서 계속 좀 배워봤는데 결국 이제 문자열의 인덱싱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슬라이싱 할 때도 인덱싱을 어느 위치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문자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익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